30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 사실 이동거리나 곡선의 길이나 같은 말일 거예요. 일단은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미분을 하면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xt, yt 형태로 주어진 커브가 있다면 위치, 이게 위치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되죠. 그죠? t초에서의 속도. 그죠? 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럼 거꾸로 생각합시다. 지금 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적분 해주면 속도로 바꿔줄 수 있죠. 플러스 한 점, 즉 적분상수를 고려해줘야겠죠. 잘 고려해주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또 이용해서 부정적분 플러스 적분상수를 잘 고려해주면 위치를 다시 구할 수 있죠. 네, 이건 수트에서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미 했던 그거를 똑같이 함수만 조금 더 어렵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가 문제가 될 거예요. 한 수직선 위에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했었죠? 예를 들어서 xt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면 vt 미분하면 vt 속도 함수가 되고, 얘를 어떻게 했어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적분해주면 이게 뭐였어요? 이동거리였죠. 그럼 만약에 xt, yt 형태로, 즉 평면에서 이동하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식은 똑같아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은 속력이잖아요. 그렇죠?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t의 제곱 dt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거를 응용하면 사실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y는 fx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요거를 이동거리가 결국에는 길이잖아요. 같은 말로 표현하면 y로 미분하면 a분의 b, x로 미분하면 x로 x를 미분해서 제곱해주면 1이고, y로 x를 미분해주면 x로 y를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가 되죠. 제곱 dx, 이게 곡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 사실 이동거리가 곡선의 길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요 설명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냥 여기다 좀 설명을 할까요? 공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볼게요. xt, yt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네. 그러면 요 순간적인 부분을 좀 쪼개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고, 요 직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증분이라고 했죠. x의 증분, x 플러스 델타 x. 여기는 델타 y라고 해봅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 x의 약간 차이, 요만큼을 x의 증분과 요만큼을 y의 차이, 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요렇게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아이디어는 뭐냐면 각각 직선으로 이렇게 쪼개서 더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직선으로 쪼개는 구간을 어떻게 무한히 작게 해주면 결국엔 곡선의 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근데 지금 얘는 t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가 예를 들어서 xt 뭐 어떤 yt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xt2 11 yt2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델타 x는 xt2 빼기 xt1이죠. 그리고 델타 y는 yt2 빼기 yt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요 대각선 길이는 사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x t2 빼기 x t1 x y t2 빼기 y t1이 되는 거죠. 맞죠? 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 시점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네들을 계속 모아나갈 거잖아요. 그쵸? 모아나갈 겁니다. 계속 모아나갈 거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t2 빼기 t1을 이제 델타 t로 해봅시다. 작은 조각들이에요. 델타 t, t의 차이들, 작은 t의 차이들.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t제곱 이렇게 꺼내줄 수 있죠. 밑에 거랑 위에 거.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붙여서 t는 t0부터 내가 원하는 뭐 여기 t0 지점부터 t 알파 지점까지라고 해볼게요. t 알파 지점까지 잘 쪼갠 거를 여기는 사실 K로 쓰는 게 맞죠. N조각 해놓은 거를 이렇게 잘잘 해놓은 거를 이렇게 곱할 거고,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쵸? 예. 맞나요? 즉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사실 얘네는 그렇죠, 미분이 돼 버리죠. 즉 인테그럴 어떻게 돼요? t 이꼴 t0부터 뭐 t 알파까지 루트 x 프라임 t 플러스 y 프라임 t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동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떤 거다?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직선을 이어붙여서 원하는 만큼의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해서 해봤더니 그 작은 한 조각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얘를 꺼내봤더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각 요 한 조각들의 넓이가 리미트를 보내면 결국엔 적분, 미분한 것들의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미분한 거 x축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y축 미분한 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즉 속도의 크기, 속력을 적분한 거랑 똑같더라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응용을 해서 지금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잖아요. 근데 델타 x로 여기를 나눠주면 이렇게 꺼낸 걸 t가 아니라 델타 x로 꺼내면 여기는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f'x가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x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시작점부터 극지점까지 이렇게 해주면 결국엔 얘나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동한 거리만큼이 결국엔 길이가 되겠죠.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공식은 사실 y는 fx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동 거리는 매개 변수 t를 이용해 가지고 주어졌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쉽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